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지금 새벽 1시 정도가 됐는데요. 오늘도 나스닥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미친 것 같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계속 날뛰고 있는데, 솔직히 조정 받을 때가 된 것 같은데도 계속 오르고 있죠. 정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직은 장 초반이라 속단하기에 이르고, 더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정규장이 끝나고 애플,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걸려서 얼마든지 반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설레발치기엔 이르지만 어찌됐든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시원한 지금 상승장이 나와주고 있고, 이 상승세가 언제 꺾일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추세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멀리도 갈 거 없이 작년으로만 가봐도 우리가 야 이만하면 진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거기서 계속 더 빠졌습니다. 속된 말로 영혼까지 털릴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는데, 그럼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정말 미친 듯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가를 예측해서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메타라고 할 수 있는데, 메타가 지금 23%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사주 매입.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솔직히 이거 예상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실적이나 가이던스까지야 우리가 어찌어찌 예측할 수 있다고 쳐도 이 자사주 매입 기습 발표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극소수 관계자가 아닌 이상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언제 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자, 테슬라도 지금 5% 넘게 오르면서 거의 2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2배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이거 예상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마소와 애플도 거의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 덩치 크고 무거운 구글과 아마존도 지금 6% 가까이 오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나스닥 100 3배짜리 TQQQ 지금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반도체 3배짜리 속슬 4%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반도체 흐름이 너무 좋은데 제가 속슬 한 달 수익률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85%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자, 단기간에 이 정도 올랐으면 솔직히 조정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익절이라는 게 사실 잘만 하면 굉장히 장기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월 10일경 단기 고점에서 익절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 2번 지점에서 다시 줍줍한 다음에 지금까지 홀딩했다면 당연히 가만히 있었던 사람보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왔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빠질 것 같아. 지금 사기에는 아쉬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단기 저점인 약 11.2달러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1.2달러를 기준점으로 잡았다면 지금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했을 겁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내가 익절 한번 잘못해서 3주 만에 50%의 수익을 다 날려먹은 겁니다. 단지 수익률에만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괜히 익절해가지고 수익률 다 날렸네.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급등할 줄 누가 알았겠어? 뭐 이렇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누가 봐도 단기 고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익절했는데 또 과거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정말 트라우마가 깊게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한 번 실수가 그러다 치지만 내가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거 정말 약 올라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전량 홀딩 하자니 또 빠질까봐 겁나고, 만약에 빠지면 내가 예전에 익절해서 못 먹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번에는 익절을 안 해서 눈 뜨고 코 베이면 이거 더 약오릅니다. 그럼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변동성이 큰 종목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매매 횟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빨리 내가 전에 손해본 거를 만회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은근히 약오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채널에 와서 영상을 보실 정도면 세배 레버리지도 아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속술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의 차트를 제가 로그 차트를 펼쳐놨는데요. 여기 단기 저점 구간에 제가 빨간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든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을 전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속설은 지난 13년간 장기적으로 분명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을 놓쳤다면 그 가격 아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2013년 극 초반에 익절을 하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의 10년 동안 다시는 내가 익절했던 가격 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2013년 초반 가격이 오질 않았죠. 실제로. 이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주가가 50%가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삽니다. 너무 억울하거든요. 자,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는 사이에 또 2배가 오릅니다. 더 못 사죠.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1,000원 하던 주식을 800원에 다시 잡으려고 팔았는데 1,500원 됐는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2,000원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열받아서 못 사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요. 짧게 보면 수없이 오르고 내리지만 길게 보면 자주 사팔사팔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적중률이 높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 사팔사팔 했는데 9번 성공하고 1번 실패한다. 정확도가 90%다. 그럼 사팔사팔 해도 됩니다. 한 70% 이상 된다. 그래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70%에서 90% 확률로 사팔사팔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팔사팔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만 하면 당연히 초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쪽박이 날 수도 있다. 자, 그러나 우상향하는 주식의 속성상 내가 사팔사팔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이 난다. 자,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실제로 속설은 지난 13년간 약 240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도 2400%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팔사팔을 자주 했다면 어떻게 나올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0% 손실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팔사팔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수고스럽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꽤 괜찮은 수익이 나니까요. 자, 올해 들어서만 85%가 올랐다고 했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관망해야 되나? 한 30% 익절할까? 한 절반 정도 익절할까? 아니야, 이미 바닥 찍은 것 같은데 남은 현금 다 그냥 투입할까? 지금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내적 갈등을 할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수익을 조금 더 내보겠다고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자, 우리가 고민하는 그 기간이 이렇게 차트를 길게 펼쳐나 보니까 오른쪽 끝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한 달, 올해 들어서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팔사팔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익을 많이 낸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의외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가급적이면 매매 횟수를 줄이고 좋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자.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